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제가 보통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사건들은 중한 상해를 입은 대인 피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대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물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아주 고가의 차량이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경우들에 한정이 되고, 사실 가벼운 접촉사고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저가의 차량에 발생한 대물 피해, 이런 것들은 수리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물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사와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 약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험 약관상에는 대물 피해로 보상하는 손해를 이제 몇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리비, 교환 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수리비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차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환 가액이라는 거는 차가 파손이 너무 심해서 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차를 중고차로 매매하는 가격보다 높을 때, 이럴 때는 아예 이제 차량의 교환 가액까지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올 때는 이 교환 가격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차료와 휴차료가 있는데, 대차료 같은 경우에는 내 차가 수리에 들어가면 차를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와 상응하는 차로 대차, 뭐 소위 말하는 렌트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요. 휴차료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어떤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런 이제 이 차가 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 손해, 이런 것들을 휴차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은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영업을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흔히 이제 경락 손해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격락인데요. 급격하게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손해라는 뜻인데, 차가 사고가 나고 사고 이력이 남게 되면 중고차로 나중에 판매를 할 때 통상 사고가 없었던 차량보다는 시세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받습니다. 이건 역시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험 약관상 배상하는 손해에 포함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경락 손해 부분은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이 대물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최소한 책임보험으로 2천만 원 한도까지는 보장 금액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외제차들, 고가의 외제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도 2천만 원 보장만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뭐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나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천만 원부터 10억까지 이제 보험의 금액에 따라서,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장 한도가 달라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외부에 다니는 차들이 고가 차량들이 많으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고가의 한도로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물 손해에 관한 약관을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그러니까 내 가족이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그래서 피보험자가 누군가 이제 사업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피보험자의 사업주가 뭐 사용하고 관리하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그래서 내 차에 싣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의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화, 골동품 이런 것들은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아예 보상하는 대상에서 빼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 그 다음에 휴대품에 생긴 손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보관 상태에 따라서 또 이제 손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훼손된 소지품이 하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본 탑승자나 통행인이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해서 손해를 본 경우에는 파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뭐 이제 택시를 탔는데 트렁크에다가 뭐 이제 고가의 물건을 두고 갔다가 뭐 뒤를 받쳤을 때 과연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골프채나 뭐 이제 약관에 이제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휴대폰과 소지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에 보면 노트북이나 골프채, 휴대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지품으로 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트렁크에 골프채를 싣고 가다가 뒤를 받쳐서 골프채가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물 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본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사진 작가분이셨는데 택시를 탈 때 트렁크에다가 고가의 사진 장비를 넣고 탔는데 뒤를 받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가격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카메라였었는데 이거 배상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 이런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거는 뭐 이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내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 나의 소유의 물품이죠. 그것이 파손이 됐을 때는 이게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만약에 그걸 거부했을 때는 약관을 들이밀고 왜 이 부분에 어디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따져 물으셔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에서 빠지는 그런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물손해, 경락손해를 제외한 대물손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수리비는 당연히 배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차료, 휴차료 이런 것들이 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소지하고 있었던 물품의 파손이 일어났으면 그것도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물품들 그리고 차에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셔서 보험사 담당자와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